9470kHz, 947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혹시 지금 북한을 탈출한 분들 중에 중국 외에 태국, 라오스 등 제3국에 계시다면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제3국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세요.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에게 어느 날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은 이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째서 배움을 멈추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아인슈타인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제자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차지하고 있는 모든 부분을 원이라고 한다면 원 밖은 모르는 부분이 됩니다. 원이 커지면 원의 둘레도 점점 늘어나 접촉할 수 있는 미지의 부분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나의 원이 자네들보다 크다고 하겠지만 나의 접촉할 미지의 부분이 여러분보다 더 넓고 많습니다. 그건 결국 모르는 게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게으름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단지 학생의 신분이 아니라고 해서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세상엔 배울 것이 온통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배울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인생은 더욱 가치 있게 빛날 것입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공자의 논어 중에서였습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RBS 시작하고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북한 종합 날씨예보입니다. 내일 전 지역 대체로 맑겠으나 평북과 함북 가끔 구름 많고 한때 곳에 따라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평안도와 황해도 대체로 맑겠고 함경도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 함남 곳에 따라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전 지역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밤부터 평남과 함남, 황해도 곳에 따라 비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북과 함북 5에서 10mm, 함남 5mm 미만입니다. 지역별 날씨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과 모레 날씨 맑겠습니다. 글피는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9도에서 최고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오후에는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고 글피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18도에서 최고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오후에는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는 맑다가 날씨 흐려지겠습니다. 최저기온 14도에서 최고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과 모레 날씨 맑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맑다가 오후부터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9도에서 최고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과 모레 날씨 맑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맑다가 흐려지겠습니다. 최저기온 17도에서 최고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5도에서 최고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고 글피는 구름 많다가 흐려지겠습니다. 최저기온 10도에서 최고기온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6도에서 최고기온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는 맑다가 날씨 흐려지겠습니다.
최저기온 8도에서 최고기온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해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고 앞바다만 오후에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오후에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와 먼바다 0.5에서 1.5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과 모레 날씨 맑겠습니다. 글피는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m, 먼바다 0.5에서 1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스가랴 2장 5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오늘은 책이 주는 감동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 수많은 서적들이 있는데요.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서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수집해놨다가 메모해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았던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한국 기독교 순수 복음방송인 극동방송에서도 방송이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도 전해드립니다. 향년 85세, 세상을 떠난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 아침 일찍 박사 곁에 자고 있던 애 제자가 잠자리를 정돈하고 먼저 세배를 올렸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덕담을 해주었습니다. 금년은 날 좀 따라서 살아보아. 선생님처럼 살다가 바보 되게요? 그러자 장기려 박사는 껄껄껄 웃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바보라는 소리를 들으면 성공한 거야. 바보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나? 세상 사람들은 불쌍한 환자들에게 늘 무료로 진료를 해주던 장기려 박사를 보며 저 사람 바보 아냐?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던 그에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빈정거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려 박사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보로 살기로 작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춘원 이광수 선생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때 담당 의사였던 장기려 박사를 가리켜 당신은 바보 아니면 성자 라고 한 말이 실감이 납니다. 장기려 박사님 같은 분이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많은 위대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보면요. 그들이 걸어온 길은 고난 그리고 자기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의 얘기는 마치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고난과 희생의 길, 우리를 위해 죽으신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았던 예수님. 하지만 가장 위대한 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매일매일 그렇게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으로 이는 삼국지의 화용도 전투 이야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위나라의 조조는 적벽 대전에서 모든 병력을 잃고 도망치던 중이었습니다. 이에 총나라의 전략가인 제갈공명은 퇴각하는 조조군이 지나갈 곳으로 예상되는 화용도를 군대에 배치했습니다. 그날은 몹시 추웠는데 비까지 내렸습니다. 조조의 병사들은 비에 젖어 추위에 떨었으며 제대로 먹지도 못한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화용도의 길은 온통 진흙탕이 되어 걷는 것조차도 불편했습니다. 그때 관우가 이끄는 총나라 병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관우는 총나라에서 제일 가는 명장이었고 병사들은 최강의 부대였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조건이었지만 관우는 한때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조조의 목숨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퇴로를 열어 조조의 군사들이 도망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제갈공명은 관우의 죄를 물어 처형하려 했지만 유비의 간청으로 살려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갈공명은 유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조는 아직 죽을 운명이 아니었고 저는 제가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였사옵니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의 뜻에 달렸으니 그 명을 기다릴 수밖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 장면에서 얻은 교훈은요. 관우가 최고가 될 수도 있었지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오늘 우리도 어떤 중요한 일에 최선을 다한 후에 우리의 모든 결과를 가장 선한 계획을 갖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하루하루를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시간입니다. 한국 역사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조선에 온 선교사 세 번째 이야기, 조선 백성에게 드리워진 질병의 멍에를 끊어준 의료 선교 역사 중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한국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계한 2022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통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이후부터 2022년까지 대한민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총 327만 1,574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2020년에 갑자기 그 수가 줄어든 것은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들의 입국이 제한되었기 때문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매년 외국인들이 치료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병원을 찾아오는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외국인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우리나라에 온다는 것은 우리 의료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결과를 얻기까지는 수많은 노력과 헌신의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시작도 아주 중요하죠. 시작이 없었다면 결과도 없으니까요. 지금부터 의료 강국,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살펴볼까요? 구한말 기록을 보면 당시 조선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당을 불러 구술하는 일이 빈번했죠.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도 모르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구한말 조선 백성들은 질병의 멍에가 당연한 듯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조선에 이제껏 본 적 없던 신기한 의원이 나타났죠. 바로 조선 최초의 서양식 병원 제중원입니다. 제중원은 1885년 4월 14일 서울 제동, 지금의 헌법재판소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서양식 병원이 조선에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제중원의 시작에는 이 사람, 호러스 뉴턴 알렌이 있었습니다.
1884년 9월 20일 조선에 입국한 그는 의료 선교사로 조선에 왔습니다. 당시 조선의 상황은 선교사를 환영하지 않았지만 미국 공사관 의사 자격으로 조선에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이자 선교사로 조선에 왔고 외교관으로 조선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알렌 선교사가 조선에 입국한 1884년 12월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이 엄청난 사건은 조선 백성의 질병의 멍에를 끊어줄 놀라운 선물을 남기게 됩니다. 갑신정변 당시 고종과 민비의 총애를 받았던 민비의 조카 민영익이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15군데가 넘는 큰 자상을 입어 당시 조선의 의술로는 살아나기 힘든 상황이었죠. 그렇게 죽어가던 민영익을 살려낸 사람이 바로 알렌 선교사입니다. 고종은 알렌 선교사가 펼친 서양 의술에 감동을 받았고 알렌 선교사를 호의적으로 대했고 자신의 주치의로 임명했죠. 20년이 지난 1904년 알렌 선교사가 민영익을 치료한 기사가 미국 신문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알렌 선교사는 이 빅 찬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종에게 서양식 병원의 설립을 요청했고 그렇게 광해원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1885년 2월 25일 광해원 설립이 허가되었고 4월 14일 드디어 널리 은혜를 베푼다는 뜻을 가진 조선 최초 서양식 의료기관 광해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광해원은 대중을 널리 구한다는 뜻의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일반 백성들도 그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887년 알렌 선교사가 주미조선 공사관의 서기로 임명되면서 헤론 선교사가 제중원의 2대 원장이 되었습니다. 헤론 선교사는 1885년 6월 21일 조선에 왔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최선을 다해 조선 백성을 대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임무는 위대한 의사, 예수님에 관해 알리는 것이며 단순히 의학 기술을 베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들을 위해 돌아가신 구세주를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라며 조선 백성의 영원 구원에 열정적이었습니다. 헤론 선교사는 미국 동남부의 명문 테네시 대학을 학교 설립 이래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할 만큼 유능한 인재였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헤론에게 교수직을 제안했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헤론 선교사는 그 제안을 마다하고 조선에 왔습니다. 그가 늘 말하던 대로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님을 조선 백성에게 전하여 조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제중원의 2대 원장이 된 헤론 선교사는 외국인 거주지에 있던 제중원을 지금의 을지로 입구인 구리계로 이전합니다. 좀 더 많은 사람이 쉽게 제중원에 올 수 있게 하려는 배려였습니다. 구리계로 이전한 제중원은 본격적으로 외과 수술을 시작했고 남자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꺼리는 여인들을 위해 여성 의사를 초빙해 부인과를 개설해서 누구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북녘동파 여러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금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빛이 빛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